들으면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아프셨는데 네, 이제 많이 나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걱정을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어제도 저희가 연락을 나눴을 때 괜찮으시면 여쭤보니까 홍삼으로 연명하신다고. 아, 네. 보약이 아니면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몸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2002년도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죠. 더 네. 피아니스트라고. 근데 거기서 한 방송국에 출연한 어떤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곡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평화로운 연주 후에 바로 폭발음이 들리고 평화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표출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구슬프고 마음을 먹먹하면서 애잔하게 만드는 이 음악. 먼저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고독함이 막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고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겠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세요? 예. 난 혼자 있으면 고독해. 아, 그래요? 같이 있어도 고독해. 이 음악이 딱 어울리는 저기 감성이야. 선생님 요즘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영혼을 치유하는 피아노의 노래 쇼팽 녹턴 20번 C샵 마이너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를 영혼을 치유하는 피아노의 노래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쇼팽이 자신의 녹턴을 피아노가 부르는 노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어쩌면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 이 서주를 들으신 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정말 홀로 나와 내가 만나는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제가 됐고요. 네. 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부터 쇼팽 녹턴 20번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녹턴 또 야상곡은 도대체 어떤 음악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턴은 야상곡, 즉 네. 방매의 정취의 영감을 받아 아주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녹턴이란 단어는 로마 시대 밤의 신이라는 의미로 불렸던 라틴어인 녹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우리에게는 흔히 이제 쇼팽의 녹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약간 대명사 같죠? 그렇죠. 예, 녹턴 하면 쇼팽. 그런데 녹턴이란 장르를 처음 탄생시킨 인물은 사실 쇼팽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태어난 아일랜드 태생의 작곡가 존 필드였어요. 근데 필드의 녹턴은 좀 간결한 형식 안에서 이제 좀 잔잔하게 노래하면서 이제 섬세하기도 하는데 쇼팽의 작품들을 아시는 분들이 존 필드의 녹턴을 딱 들으면 전반적으로 곡들이 다 분위기가 그냥 좀 비슷비슷하고 쇼팽에 비해서 어떤 감성이나 감정의 표현이 조금 좁다고 얕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필드의 녹턴 덕분에 19세기에 이제 쇼팽과 리스트 포레들의 녹턴이 아주 주요 장르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녹턴이라는 장르를 존 필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쇼팽이 더 발전을 시켰군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수에도 쇼팽이 탔죠. 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장르를 더 많이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 너무 그렇죠. 부러운데요, 존 네. 필드가 저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쇼팽의 녹턴은 이전의 녹턴과는 어떻게 다른지 여쭤보겠습니다. 녹턴의 캐릭터, 즉 컬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네. 굉장히 풍성하게 발전시켰어요.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존 필드나 다른 작곡가들의 녹턴에다가 비화성음을 많이 사용을 해서 감정을 조금 더 섬세하고 또 긴장감도 조성을 했다가 풀어주는 등 풍부하게 사용을 했고 리듬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또 화성적으로 자유롭게 전조를 하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아주 자신만의 개성 있는 녹턴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런 쇼팽의 녹턴이
벨칸토 오페라의 상징인 이 빈센조 벨리니 오페라 영향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쇼팽이 많은 작곡가들을 좋아했었는데 네. 이제 오페라 작곡가였던 벨리니를 또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허. 특히 그 벨리니 오페라에서 아리아 부분에 왜 벨칸토 가수가 이렇게 아리아를 부르면서 목소리가 막 옥구슬같이 굴러가면서 막 감성 있던 스토리를 표현하는 그거를 자신의 피아노 작품들에 접목시키고 싶어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히고자 했죠. 스케일을 좋아했구나. 음, 가수가 하는 이런 카덴자나 스케일을 그렇죠. 쇼팽이 좋아했군요. 그러니까 틀에 박히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 규칙 안에 있는 자유잖아요. 그렇죠?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쇼팽은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녹턴을 받쳐주는 거는 네.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쇼팽은 반음계적인 화성을 사용해서 그런 섬세한 또 다소 예민한 감정을 표현하죠. 쇼팽 자체가 좀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병약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의 어떤 예민한 감성을 표현하는데 민감한 감성 표현하는데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쇼팽의 음악이 다른 음악들과 차별을 갖는 건 물론 그 전에도 사용이 되었지만 쇼팽이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루바토 기법.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신의 작품들의 모든 쇼팽의 작품들이 루바토를 사용함으로써 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법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런데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팽의 작품들은 특히 이제 오늘은 녹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왼손이 아주 규칙적이에요. 일정적인 리듬을 계속 구현해 나가면서 그 위에 오른손이 마치 아리아 가수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듯 좀 자유로운 리듬으로 그러니까 뭐 6음이 맞는 규칙이면 뭐 때로는 9음, 12음을 그 한 박에 넣음으로써 좀 노래하는 아니면 연주하는 사람의 개성에 맞춰서 자유롭게 음악을 표현할 수 있게 했죠. 알겠습니다. 쇼팽은 녹턴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작곡을 했나요? 굉장히 긴 시간, 즉 1827년부터 47년이니까 약 20년 동안 수십 개의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20년 동안 음, 수십 개. 네. 결코 많은 건 아니네요. 시간에 비하면. 아, 그렇죠. 예. 네, 다른 장르들도 이제 많이 작곡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녹턴 20번은 언제 작곡이 됐습니까? 보통 오늘의 이 녹턴은 C샵 단조 렌토 콘 그란 에스프레시오네라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1830년도에 작곡이 되었지만 출판된 다른 녹턴과들과는 달리 쇼팽 사후 21년 후인 1895년에 꽤 늦게 출간이 되었답니다. 1895년에. 네. 이것도 좀 독특하네요. 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턴 20번. 그렇죠. 사후 출간이기 때문에 네. 따로 작품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요. 다른 음흠. 작품들은 다 작품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OP posthumous 즉 사후라는 뜻이에요. 작품 번호는 사후다라고 써 있고요. 이 작품은 쇼팽이 특별히 나의 두 번째 협주곡을 연습하기 시작하기 전에 연습으로 내 동생 루드비카에게라는 문구를 써놨고 여동생에게 바쳤죠. 그렇군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영혼을 치유하는 피아노의 노래 쇼팽 녹턴 20번 C샵 마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쇼팽 녹턴 20번 C샵 마이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녹턴 20번은 연주자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주 섬세하게 연주해야 하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 렌토 콘 그란 에스프레시오네 느리게 하지만 굉장히 풍부하게 표현을 해달라라고 쇼팽이 썼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잔잔한 화성으로 분위기를 일단 잡죠. 이게 더 한 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은 아주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죠. 왠지 녹톤일 것 같아서 규칙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만 갈 것 같은데 왼손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주자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 표현에 따라서 때로는 동시에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엇갈리게 양손을 하면서 어쩌면 이제 쇼팽이 의도했던 그런 감정 표현을 조금 더 이제 자기의 개성대로 하기도 하죠.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이 처음 멜로디만 아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애절하고 슬프고 막 애잔하기만 하지 않고요. 장조로 바뀌면서 B 섹션 약간 밝아집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다시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쇼팽 피아노 협주곡 2악장에 나올 법한 그런 시도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잔잔하게 끝난 다음에 다시 독백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아까 벨리니의 그 아리아 네. 과연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타이밍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죠. 연주자가 원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왼손은 굉장히 규칙적이 있고 어떤 틀 안에서의 자유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처음에는 그냥 있는 슬픔을 이렇게 표출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밝아지는 부분은 마치 예전에 좋았던 그런 시절 행복, 그런 좀 웃음 짓게 하는 부분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감정이 녹아져서 그 다음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홀로 고독한 독백으로 가다가 끝에는 그 벨칸토 아리아 같은 선율들이 몇 번이 반복이 되면서 어쩌면 감정을 풍부하게 막 노래하다가 그 다음에 끝을 맺습니다. 브라바. 오픈 엔딩이죠. 네. 선생님, 오늘 우리 정경 11시 클래식 청취자분들이 이 곡을 이제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들으셨잖아요. 다른 연주자가 하시는 거 볼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르게 하는구나를 캐치하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더군다나 녹턴 20번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로도 네. 연주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오리지널은 피아노 버전입니다, 여러분. 네. 먼저 이 곡을 이제 흔히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혹은 첼로와 피아노로 들으신 분들도 많은데 오리지널은 피아노 솔로곡이고요. 흔히들 이제 바이올린 첼로 하시는 분들이 앙콜 혹은 중간에 어떤 짧은 피스가 필요할 때는 이 곡을 편곡해서 연주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쇼팽 녹턴 20번 C샵 마이너를 이렇게 듣고 대화를 나누니 아무래도 이 쇼팽을 대표하는 곡이 아닌가. 점점 그런 확신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몸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십시오. 네.